야, 비트코인이 결국은요 폭락을 했네요. 네, 5월 1일 기준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가 58,001.50달러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지난 3월 13일만 하더라도 73,060.30달러였습니다. 지금 58,00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4월 8일에도 말입니다. 4월 8일이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71,630.10달러였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야, 이게 비트코인이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박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이게 예견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월 8일에 사실상 현물 ETF 11개가 거래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승인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1월 11일부터 ETF 11개 거래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주식시장에서 지금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돈이 엄청 몰린 거예요. 돈이 엄청 몰리면서 올라갔습니다. 툭툭툭툭 튀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반감기도 4월 20일이 반감기 완료일이거든요. 반감기까지 있다고 하니까 주가가 그냥 방방방방 죄송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방방방방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무너졌어요. 저는 무너진 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타를 잘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간 데는요 기본적으로 ETF 승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ETF 승인이 역할을 하면서 반감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사실은요 비트코인이 시장의 물량이 줄어들 거란 예상과 함께 폭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만큼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미국의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특히 말입니다. 중동의 전쟁의 위기가 커지니까 비트코인이 폭락했잖아요. 전쟁이 나면 비트코인보다는 금이 우선이거든요. 다 금을 사려고 하거든요. 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반대로 전쟁의 어떤 위험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말입니다. 이게 비트코인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전쟁의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금에 대한 선호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계속 인하한다만 나왔지 그 말 자체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인하가 아니라 금리를 인상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은 더 앞으로도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죠. 제가 반감기 끝나고 진짜 많이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반감기 끝나고 나서 비트코인이 1200입니다. 1206.9달러였던 것이 111.6달러까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도.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도 2017년 12월 26일에 15,756.6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3,247.9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3차 반감기도 많이 떨어졌죠. 3차 반감기도 2021년 11월 8일에서 여러분 67,527.9달러가 지금 2022년 12월 31일에 16,537.4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말입니다. 60%가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반감기가 끝났습니다. 4월 20일로 끝나고 지금 5월 1일에 58,001.5달러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반감기 끝나고 1년이 지나갈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비트코인 시장도 한 번쯤 계속 쳐다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비트코인 자체가 사실 코인이라는 건 저는 내재 가치가 없으면 무시해라.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려요. 반드시 내재 가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나마 가상자산 중에 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앞으로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내재 가치가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가 가장 큰데 이게 반감기가 끝나고 나서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반감기 끝나고 많이 떨어지니까 기다리시라고. 지금 무리하게 코인을 사러 들어가지 말라고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떨어지는지 또 말입니다. 지난 3월 8일에 73,066.3달러까지 올라갔을 때가 최고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30%가 아니 60%가 빠진다 아니면 70%가 빠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장을 계속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시장을 볼 때 항상 그렇게 시장을 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게다가 비트코인은 결국 말입니다.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달러는 계속 찍어낼 수 있잖아요. 우리 원화도 계속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총 비트코인 개수가 2,100만 개입니다. 현재까지 채굴된 비트코인 수는요. 1,900만 개 정도 채굴이 됐습니다. 앞으로 채굴이 더 되겠죠. 아직도 200만 개가 남았으니까요. 그렇지만 반감기가 되면서 채굴량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이게 한계가 딱 있다는 그 자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수요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도 감안을 해가면서 시장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 또 한번 드립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 없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고민해서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도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고민해서 또 여러분들의 실력을 갖춘 다음에 여러분들 책임하에 투자하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라는 건 여러분 이미 말입니다. 주식시장에 ETF 상장지수 펀드로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시장에서도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시장에서 인정한 것을 굳이 우리가 인정 안 하겠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 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 말씀 여러분에게 진짜 강조해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는요. 새로운 투자법이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이해하고 시장을 볼 수 있으면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 그러나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요. 분할로 조금 하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물론 정환전 TV를 보시면 비트코인에 대한 것도 앞으로 그때 주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투자하려는 생각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계속 보겠다는